제명 예고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보시죠. 국민의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탈당 권유 처분. 이게 무슨 얘기냐? 윤리위가 어제 오후에 김종혁 전 최고, 그러니까 이 해당 행위를 했다, 발언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지금 윤리위로 넘어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위 결정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피조사인의 중대한 당헌 당규 윤리규칙 위반을 인정합니다. 피조사인,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 관련해서 결정문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돼, 파시스트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게 정당, 리더십, 동료를 비방함으로 인해서 당 이익이 침해가 됐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종혁 대표에 대해서 영혼을 팔았다라고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선 현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해서 당내 분란을 조장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얘기들 이 윤리위가 이 탈당 권유 처분까지 간 요 발언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한 대표가 뭐 좀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그러시자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던 거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연락을 해서 뵙자. 당이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계몽령이라는 그런 망상 바이러스에 지배되는 이런 당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혁 대표는 이른바 강경보수, 극우보수 뭐 이런 분들을 껴안고 싶겠죠.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라가지를 않아요. 민심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집권을 요구하는 당이라면 그 당내에 있는 어떤 소수의, 어찌 보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한 줌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지금 들으신 이 발언들, 이 발언이 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수위의 발언들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는 어쨌거나 결론을 내렸죠. 탈당 권유다. 탈당 권유가 어느 정도의 징계냐 좀 보겠습니다. 지금 윤리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크게 4가지예요. 경고, 당원권 정지,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이 있습니다. 근데 김대식 의원님, 처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무위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이었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하나 높은 탈당 권유예요. 이 얘기는 검찰의 구형보다 선고가 더 세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그런 징계 문제, 네. 윤리에서 징계 문제, 그리고 우리 당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이 정상적으로 가고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당내 이 분열이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이 당의 어떻게 보면 최고 심판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와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윤리와 이 최고위원은 별도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보다, 지금 당무위원회는 검사격이고 윤리위원회는 판사격 아닙니까? 그렇죠. 당무위원회에서 오는 것보다 윤리위원회에서 더 지금 이 탈당 권유까지 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고위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저도 한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어떠한 그런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뺄셈 정치보다 덧셈 정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점에서 우리 당내 의견을 저는 차분하게 좀 듣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예. 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치는 뺄셈보다는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내 논란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일단 빚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번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는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제 밤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나한테 오늘 탈당 권유를 통보했다. 당무감사위가 얘기한 것보다 더 징계 수위를 높였는데 탈당을 내가 만약에 안 하면 권유했는데도 안 하면 열흘 뒤에 그냥 제명을 하겠단다. 근데 놀랍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리위는 이 징계가 선례가 돼서 정당 내의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일반 억제가 다 되길 기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썼다. 당원 전체를 겁주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걸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오늘 오후 5시에 전화로 나한테 이 징계를 통보했는데 결정은 금요일 밤에 됐다고 한다. 사흘이나 지나서 월요일 저녁에 전화로 통보하는 이유가 뭐냐? 내 머리는 단단하고 뿔은 제법 날카로우니 돌로 날 죽이려면 조심하셔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내 머리는 단단하고 뿔도 날카롭다. 나 가만히 안 있어. 가처분을 내겠다라는 것도 본인 여태시 입장에 사실 들어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여기서 의아한 부분도 있는 게 이정원 의원님. 네. 분명히 금요일 저녁에 이게 윤리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왜 3일 지나서 월요일 저녁에 이걸 그러면 전화로 통보를 한 것이냐? 이유가 뭡니까? 라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제 시점이 네.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날 아니었습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네. 퇴원하자마자 다시 한동훈 전 당대표와의 주도권 다툼에 나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환으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또 발표가 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입니다. 상대당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말을 굳이 얹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본인들이 운영하는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입틀막 하려고 하는 정당, 이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굳이 금요일 밤에 결정된 거를 월요일 저녁에 얘기한 이유,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복귀 의지를 공개적으로 좀 표명을 한 그 날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결국 당내 주도권 싸움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일보는 뭐라고 제목을 뽑았느냐 같이 볼까요? 야, 친한계 김종혁 탈당 권유. 이것은 곧 한 제명 직진 시그널 아니겠느냐. 대표적인 친한계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무위보다 수위를 높여서 탈당 권유를 결정을 했다라는 건 결국 이미 가장 징계 수위로 높은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최고위가 제명하려고 우리 너 제명할 거야 라는 직진 시그널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대식 의원님. 그거는 이제 미리서 앞서가는 거고요. 네. 아직까지 윤리위에서 결정이 남아 있고 또 최고위에서 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도 실질적으로 그 단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얘기를 들었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병원에서 어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나라님도 없을 때는 욕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충분하게 저는 그런 논란 네. 그리고 그런 불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대표 가족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호비노 박을 것 지금 가래로 맞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우리 한동훈 대표도 그래요.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가족이 연루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주려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표명도 좀 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걱정을 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어떻게 보면 단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의 지도자의 길로 걸려고 한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 좀 한번 와가지고 위로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좀 단식을 풀어라. 손잡고 함께 가겠다. 뭐 이 정도로는 해야 좀 역할이 우리가 서로가 그러지 않겠어요? 싸울 때는 강도가 들어와서 이 강도를 먼저 잡아놓고 네. 형제들끼리 또 싸우는 거지.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강도는 뭐 내팽개치고 형제들끼리 계속 이렇게 싸워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장동혁 대표도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청취를 했기 때문에 좀 뭔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도가 들어오면 일단 힘합쳐 싸워야지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졸지에 강도가 이정원 의원님 짧게 말씀해 보시죠. 네, 가족을 동원해서 당 게시판에 비판의 글을 올린 한동훈 전 대표나 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전 당대표를 무리하게 내쫓으려고 하는 장동혁 당대표나 뭐 독인 개긴, 도찐 개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보수 정당으로서 민주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좀 바른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도 많이 상하셨을 텐데 몸을 추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단식이었는가? 결국에는 자신의 당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밖에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단식을 통해서 뭐 쌍특검법을 뭐 공조하겠다라고 하는 개혁신당과의 그것도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내가 볼 땐 양쪽 다 잘못했어라고 이제 옆집 강도에 지금 비유된 민주당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지금 사실 왔죠. 장동혁 대표가 마침 퇴원한 날 탈당 권유 이 처분까지 같이 내려진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어제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의 이 퇴원과 관련해서 이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공지 같이 보시죠. 네, 국민의힘의 공지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점심 무렵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퇴원을 했다. 사실 퇴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활 및 회복 환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퇴원을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웬만한 건 좀 통원 치료로 하고요. 그리고 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 일단 복귀하겠다. 복귀의 의지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가 퇴원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1번은 건강 괜찮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또 두 번째는 그럼 장 대표가 최고위 언제 여는 거야? 장 대표가 이 참석한 최고위가 언제 열리는 거지?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제명안 언제 처리하는 거야? 라는 거죠. 관련해서 박성훈 대변인 어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요일 최고위 복귀 여부는 향후 장동혁 대표의 건강 상태와 그리고 본인의 복귀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지금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보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보수 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해석에 따라서 김대식 의원님. 보수 진영의 결속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같이 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꾸 분란을 만드는 사람은 치우고 확실하게 우리끼리 결속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49대 51이라도 어디가 더 방점이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요. 네. 한동훈을 제명하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명을 해라. 이런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러나
어제 갤럽조사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당의 지지층은 49 정도로 나왔나요? 이렇게 나오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리얼미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나온 거 리얼미터. 어제 갤럽이 아니라. 리얼미터죠, 리얼미터. 거기서 어제 나온 건 리얼미터죠. 네.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전체로 봐서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에서는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무슨 뭐 데이터상으로서 높게 낮다 이렇게 보다도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결정은 심도 있는 고민과 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리가 됐든 최고위가 됐든 간에 고심의 고심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또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 자체는 또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퇴원을 한 장동혁 대표 굉장히 지금 생각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